오늘 내용이 좀 중요한데 계속 중요하네. 최근에 내용이 다. 잘 들으세요. 알겠죠?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 이 큐러닝 살사 이게 지금 뭐 강화학습 시작 단계에서 나왔던 거라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도 이해가 안 돼요. 자, 복습을 하고 복습 저번 렉처 때 했던 거 복습 좀 하고 다음 렉처 6 합시다. 오늘 중간고사는 렉처 6까지 알겠죠? 중간고사가 시험이 될지 프로젝트가 될지 스킵할지 모르겠지만 렉처 6까지 배우면 그 다음에 중간고사 뭐든 하여튼 그만 할 거야. 그만. 알겠죠? 자, 어쨌든 복습을 합시다. 살사 알고리즘. 근데 살사 사실 이게 이름이 선생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 이게 뭐라고 했어? 밸류. 밸류라고 하면 안 돼.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이요. 그렇죠? 아이고. 처음에 여러분들 배울 때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터레이티브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폴리시 이터레이션 배웠죠.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였어? 밸류 이터레이션 배웠죠. 왜 살사 알고리즘을 내가 지금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할까? 저번 시간에 열심히 들었으면은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돼. 이제 살사 알고리즘에서 업데이트 할 때 지금 이거 살사 람다니까 뭐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뭐 여러분들 알아먹겠죠. 이거를 여기다가 업데이트 해줘요. 똑같아 식이. 그런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원래는 리턴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부스트래핑으로 한 거잖아. 내가 지금 불확실한 학교에 가지고 있는 K 번째 Q지만 너를 소중해. 왜? 너밖에 갖고 있는 게 없거든. 이걸로 업데이트 하죠. 근데 이거 업데이트 할 때 A를 어떻게 취한다고 했어? 응?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우리가 갖고 있는 K 번째 Q로부터 이제 하던 대로 입실론 그리디로 하는 거죠. 왜? 위에서 수행할 때도 입실론 그리디로 했거든. 그러니까 입실론 그리디가 어떻게 보면 뭐야? 우리의 폴리시야. 폴리시. 이렇게 하겠다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 액션 할 때 요거 고를 때 입실론 그리디로 골라야. 그렇죠? Q를 사용하겠지. 골랐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우리의 전략이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S'으로 가요. 그 다음 액션은 뭐 할 거냐? 이것도 어떻게 골라? 똑같아. 얘로 고른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로 고르겠다. 이게 지금 주안점이야. 폴리시가 주안점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릴까 봐. 폴리시를 생각하면서 액션 그 다음 거를 골라요. 그렇죠? K라고 써줄게. 그러니까 폴리시가 중요해. 어떻게 고를 거야? 입실론 그리디로. 왜 입실론으로 하는지는 계속 말해서 이제 그만 얘기해야지. 입실론 그리디로 고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폴리시 선택하는 전략을 입실론 그리디로 하겠다.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했을 때 잘 될 거냐가 지금 우리는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선택한 이 폴리시 고르는 전략, 입실론 그리디를 평가하는 거라고. 얘를 업데이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폴리시를 평가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여기서 그 다음 게임 하는 거는 게임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폴리시로 당연히 게임 하는 거고, 그 다음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는 거야? 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 액션을 선택해서 미래 가치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우리 전략이 좀 중요한 거 아니야.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어? 평가하고 있잖아. 그래서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폴리시가 중요해. 그래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앞에서 배운 거랑 선생님이 매칭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이다. 결국은 이제 이건 폴리시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겠지. 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했고 업데이트 하잖아. 이걸 어떻게 해? 폼은 돌려서. 그 이터레이션, 폴리시 이터레이션이지.
자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바뀌어요? 요 부분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남의 플레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남이 알려줬어. 이세돌의 기보를 줬대. 그럼 어떻게 학습할 거냐? 그렇죠? 원래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뭘 원해 사실은? 뭘 원해? 얘가 있으면 좋겠지. 정말 그라운드 트루스 GTQ가 있을 때 얘가 있어. 그쵸? 이때 무슨 액션을 해야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을 거냐? 이게 이거였잖아. 그쵸? 정의가. 그러니까 맥스를 취하면 돼요. 만약 얘를 알면 그러면 알면 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A 중에 맥시멈을 취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모르잖아. 얘를 모르고 뭐만 알아. S 프라임을 했을 때 이세돌이 A라는 액션을 했다는 것밖에 몰라. 요거밖에 몰라. 왜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 이 값밖에 몰라. 이 값.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고. 1이든 뭐 100이든 점수 이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안다면 이 중에 가능한 A를 다 해봐서 뭐가 제일 큰지를 선택해서 업데이트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답만 알려줬어. 야 모르겠고 이것만 하면 돼. 얘가 왜? 어떻게 아는데? 이세돌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값을 이렇게 하면 돼. 그렇죠? 이 A 프라임 누가 한 행동이야? 이세돌이 한 행동.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학습하면 이건 뭐가 돼? 이건 그라운드 트루스를 학습했다고 믿는 거지. 아 이세돌이 학습이 최적이구나. 일단 이세돌이 학습한 게 이세돌이 둔 게 정답이라고 가정합시다. 강력한 가정이지. 얘를 믿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했어 학습을.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어? 이거는 큐러닝이다 이랬죠. 이건 큐러닝이다. 그럼 큐러닝은 뭘까? 여기 선생님 밸류 이터레이션이라고 했어. 왜? 이건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고. 요거는 폴리시 이터레이션을 해놓고 그럼 큐러닝은 뭐야?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얘는 뭘로 해석할 수 있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갑시다. 큐러닝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 여기 여러분들이 또 길을 잃을까봐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설명 왜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배운 살사 큐러닝 지금까지 뭔 관점으로 들었어? MC, TD, 부스트래핑 쓰냐, 샘플링 쓰냐 이거를 밸류 펑션에 대해서 Q 펑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배웠죠 지금. 그래서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살사 갑자기 나오고 큐러닝 갑자기 나오고. 선생님이 살사랑 큐러닝 저번 시간에 뭔 관점으로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리턴이 돼야 되는데 요 부분 어떻게 할까? 가지고 있는 놈이 소중해. 그럼 그렇게 해. 그게 아니고 이세돌의 기보가 있어. 그러면은 원래 정의대로 가가지고 남의 기보 써서 업데이트하자. 이 관점으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살사랑 큐러닝. 다른 관점으로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잖아. 뭐 배웠어? 폴리시 이터레이션 배웠죠. 응? 그 다음에 뭐 배웠어? 밸류 이터레이션 배웠지. 이걸로 연결지어서 다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다방면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돼. 선생님 더 헷갈리는데요? 그렇지 않아. 처음에는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끼워 맞춰져요. 그러면 진짜 안 흔들려. 이해한 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큐러닝은 뭘까? 이미 얘기했어. 밸류 이터레이션이에요. 왜 밸류 이터레이션이지?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 A에서 S, S에서 이게 너무 위에 그랬네. S에다가 그 다음 액션 A로 가는 거는 게임은 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폴리시대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해? 요거 또 나왔어, 그쵸? 이때 Q로 알고 싶잖아. 이건 어떻게 판단해? 이것도 A 프라임을 해야지.
이 A 프라임을 해야 되는데 이세돌이 A 프라임으로 뒀다고? 그래? 그러면은 폴리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최상의 Q겠지? Q 밸류를 주겠지? 걔를 쓰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뭐가 생각을 안 해. 이봐, 이 게임 할 때는 입실론 그리디로 게임을 해놓고 그 다음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A 프라임이 선택되는지 모르지만 얘를 따라간다 이거 아니야. A 프라임은 누가 했어 게임을, 그쵸? 그럼 그냥 얘를 쓰겠대. 응? 이 GT 혹은 이세돌 얘를 쓰겠다잖아, 그쵸? 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A 프라임은 왜 선택됐는가를 안 생각하잖아. 관심이 없어 얘는. 입실론 그리드를 했든 왜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고 뭐가 관심 있어? 얘만 관심 있어요. 얘로 뭘 업데이트 할 건데, 얘의 Q로 업데이트 할 건데, 그러면 뭐만 관심 있는 거야? 밸류만 관심 있잖아 지금. S랑 A 페어에 대한 밸류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 이터레이션이에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래서 Q러닝은 밸류 이터레이션이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왜 밸류 이터레이션이야? 당연히 처음 게임 할 때는 S에서 A로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폴리시로 게임해. 그 다음에 가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 이 부분은 A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관심이 있어 없어? 별 관심이 없어. 남이 했대. 그러면 좋네. 그럼 그거 가져다 써요. 혹은 남이 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능한 모든 액션 중에 이 값이 그냥 최상이 되는 걸 따라가. 이때 내가 입실론 그리디라고 말했어 안 했어? 뭔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입실론 그리디로 선택해야지 안 그러잖아. 그냥 눈 감고 이 값이 최대가 되는 A를 선택하겠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A가 선택되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단순히 최대가 되는 A를 선택하고 싶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폴리시에 관심이 없어요.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내가 지금 입실론 그리디로 선택하려고 전략을 짰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가치를 일으킬까 관심이 없어. 안 쓰잖아 지금. 그래서 밸류밖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얘 업데이트하는 거밖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Q러닝은 밸류 이터레이션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뭐가 있냐? 끝이구나. 그럼 넘어가면 되네. 네.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어떤 학생이 질문했었는데 그 질문 나왔으면은 나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했어. 누구지? 어쨌든 무슨 질문했냐면 일단 지울게요. 여기는 여러분들 학생이 와서 이거를 질문했어요. 이걸 질문했어. 이거 대신에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혹은 이세돌이 있다. 요게 있으면 요걸 쓰면 된다 이 말이잖아 선생님이, 그쵸? 이게 원해. 근데 이거 없어. 그럼 남이 한 거가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여기고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학생이 그래요. 이 선생님 그러면은 요 페어가 우리가 게임을 하잖아 지금. 그러면은 S에서 게임을 했어. 우리가 입실론 그리드든 뭐든 해가지고 폴리시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A를 선택하겠지? 그럼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갔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셋이 있어.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뭐예요? 어떤 스테이트에서 이세돌이 어떻게 플레이했냐야. 이 페어가 있어야 돼. 이걸 하려면, 적용하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게임을 해서 액션을 통해 가지고 S 프라임 스테이트로 도달했을 때 S 프라임 스테이트에서 이세돌이 게임한 액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승패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리워드가 얼마 간단하게 뭐 10점인지 0점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플레이한 게 여기 들어 있어야 돼. 이 S에 대해서. 그래야지 여기서 보고 여기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액션은 뭘로 써? A 프라임으로 쓰고 그때 값은 이걸로 Q 값을 쓰면 돼. 이렇게 업데이트해요. 그쵸?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값을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이 얘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학생이 얘기를 하기를 선생님 그 말을 다시 하면 우리가
뭐 게임을 할 때 S 프라임에 만약에 스테이트 S 프라임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 S 프라임이 정확히 우리 학습 데이터셋에 있어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 맞잖아. 없으면 뭐 소용이 없잖아. 그 학생이 그래요. S 프라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없을 수도 있지. 없으면 어떡해? 없으면 어떡해? 그럼 업데이트 못해? 그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줬어요. 없으면 이게 없다는 거잖아. 이게 없다. 그럼 대신 돌아가야지. 원래 이걸로 돌아가야지. 원래 이걸로 해야지. 근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뭘 써? 정말 아쉽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불안하지만 현재 스텝, K 스텝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큐 펑션을 써서라도 메꿔야지. 이 스텝을 지나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의 기보가 없어. 남의 플레이가 없어. 그러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우리 걸 써서 업데이트 해줘요. 선생님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실제로 그렇게 해. 방법 없잖아. 어떡해. 그쵸? 그래서 좋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은 안 하더라고. 그 다음 질문도 할 줄 알았는데 알겠다고 아까 갔어. 사실 이 질문을 더 했어야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몰랐는데 이해해서 질문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학습하면 뭐가 문제야 그러면? 그러니까 전략이 뭐야 지금? 우리가 게임을 막 해보고 아유 얘 날라가냐 자꾸. S 프라임이라는 스테이트가 됐어. 그랬을 때 우리가 데이터셋 막 뒤져가지고 S 프라임 스테이트에서 A 액션을 한 데이터셋이 있네? 이거 써야지. 이러자는 거 아니야. 없으면 어떡해? 없으면 아이고 없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Q, K 여기에서 계산해서 써야지 뭐. 얘는 참값은 아니겠지만 아쉬운데 어떻게 아쉬운 대로 그냥 뭐 부스트래핑이라는 기법도 있다고 했고 하니까 이거 쓰면 되지 뭐 이러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뭐야 문제가. S 프라임 그러니까 S의 크기가 너무 크면 어떡할 거야? 응? 이게 너무 크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너무 넓어. 그럼 어떡할 거냐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게임을 해요. 그러면 S 프라임, S2 프라임 막 이렇게 게임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스페이스가 너무 넓어가지고 S2 프라임의 스테이트에 들어갔어.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없어도 너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바둑도 예를 들면 19 곱하기 19개의 포인트에 둘 수 있으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무슨 우주 원자 개수보다 많다며. 그럼 이세돌이 둔 대국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도달하는 이거에 뭐 몇 개나 일치를 하겠어. 바둑판이 그 놓여있는 S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강화학습 돌려보면서 그 바둑을 막 두고 볼 거 아니에요. 우리 폴리시대로. 몇 개나 일치하겠어. 거의 일치 안 한다고. 거의. 운 좋게 몇 개 일치했어. 야 이거는 있네. 그럼 이걸로 한번 업데이트하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냥 다 이걸로 업데이트해. 그냥 다. 그럼 이 취지에 안 맞잖아. 이 기본은 많아. 그쵸? 대국을 몇만 판을 했어. 그러면 대국 몇만 판 했기 때문에 시퀀스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S 프라임, A 프라임, S와 A의 페어 자체는 많다고. 근데 우리가 그 S가 정확히 그 S가 겹쳐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선생님 말은. 안 되잖아.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이게 문제야. 그리고 또 있어요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S가 무슨 S야? 디스크리트한 S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경우의 수가 많고 우주 원자의 개수만큼 많고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가능한 스테이트의 개수가 가능한 하얀 돌 바둑돌이 올려져 있는 경우의 수가 아무리 우주 원자 개수보다 많다고 해도 결국 어때? 유한계야 유한계. 근데 만약에 스테이트 S가 여러분들 자율주행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또 뭐 있어? 공장에서 템퍼레처 조절하는 그거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공장에서 템퍼레처라든지 공장에 붙어있는 기계의 센서라든지 이런 센서들이 스테이트 나타내는 게 그게 아날로그 값이잖아. 무슨 말이야 이게?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라고 S가. 이게 말이 되냐고.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그러면 맞는 정확히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든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맞닥뜨린 스테이트랑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스테이트랑 정확히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0.0001이 0.9 뭐지기 뭐 이런 이상한 값이 정확히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말이 안 돼. 그럼 이 경우는 어떡할 거야? 응? 하물며 액션도 그래요, 액션도. 그 이제 자동차 게임을 한대, 게임을 한대. 그러면 화살표를 전후 좌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동차 운전이 진짜로 그래? 드론 드라이빙이 실제로 그래요? 아니잖아. 토크 센서까지 들어가면 토크 센서 그 값으로, 아니면 모터 설계까지 들어가면 볼티지를 얼마로 줄지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다 일치를 시켜? 안 되잖아. 이건 어떻게 하냐? 사실 이래가지고 사열사랑 큐러닝이 묻혔어. 묻히고 그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이 나와요. 그게 기말고사, 중간고사 지나고 배울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원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얘기하게 될 거라서. 근데 이제 예고편처럼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사열사랑 큐러닝 왜 배웁니까? 단순한 문제에서는 효과적이에요.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말고 디스크리트 스페이스 그리고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작은 것들에선 효과적이야. 그리고 정확히 스테이트가 일치하지 않아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그건 어떻게 해요? 정확히 바둑판이 정확히 겹쳐야지 이 데이터를 꺼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걸 여기서 배울 거야 지금. 렉처 6에서. 렉처 6 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중요해. 넘어간다고, 이게 연결된다고. 그래서 이제 안 온 학생들한테 오늘 강의 녹화한 거 꼭 들으라고 하더라 전해줘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 그 데이터셋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세돌이 했겠지, 플레이를 하고. 혹은 그라운드 트루스 있겠지. 그러면 S랑 A의 페어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도 있고.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우리가 게임 할 때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겹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그래놓고 그 어떻게 할 거냐를 여기서 배운다 했지. 근데 여기 제목 자체는 뭐야? Value Function Approximation이래. Value Function Approximation인데 왜 이거라고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오늘 들어요. 자, Value Function Approximation. 말로만 들으면 말 그대로 Value Function을 근사하는 것 같아. 뭘로 근사해? 우리의 뭔가로. 여기 Ground Truth Value Function이 있겠지. 혹은 Ground Truth Value Function 있을 때 얘를 뭔가로 Approximation 한대. 왜 하지?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자. 왜 하냐? 지금 그 스테이트가 많다 이거야.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야. 여기 써 있네. 바둑은 스테이트 개수가 이만큼이다. 방법이 없다. 하여튼 뭐 그런 말이 있고. 어쨌든 넘어가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밸류 펑션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룩업 테이블로 한다 이랬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있어? 만약에 그리드에서 이동하는 문제를 다시 리마인드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일 때 여기서는 어디로 갈까? 어떻게 정했어? 양쪽에 뭘 봐? 밸류를 보잖아. 그렇죠? 밸류를 보고 높은 데로 가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들이 뭐였어? 이 값 자체가 밸류야.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뭐야? 이 테이블이 곧 이거라고. i, j. 밸류 펑션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놓은 거야? 룩업 테이블로 해놓은 거예요. vs, s가 i, j일 때
vs 값은 어떻게 해? 여기서 찾아보면 돼. 여기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래놓고 밸류 펑션 업데이트 할 때는 어떻게 했어? vs는 알파. 여기다 하여튼 대충 쓰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했죠. 그 업데이트 한다는 게 뭘 업데이트 한다는 거야? 여기 테이블에 써 있는 값을 계산을 다시 해서 다시 넣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쵸? 밸류 이터레이션이라든지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야? 너무 스테이트가 많아. 그럼 지금 여기서는 스테이트가 지금 i, j 그러면은 i랑 j랑 n과 m 개다 이러면은 n 곱하기 m 행렬로 표현하고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뭐 10에 130승 어떡할 거야? 스테이트 개수가 10에 130승이래. 그럼 10에 130승 차원짜리 벡터를 가지고 올 거야? 매트릭스를?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 그쵸? 말이 안 돼 말이. 그래서 밸류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vs를 s에 대해서 룩업 테이블로 찾는 거 말고 이거 못하겠다 이거야. 어떻게 하고 싶어? vs를 진짜 함수로 s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i, j s가 i, j잖아요. 그러면 vs는 진짜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진짜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인데? 몰라 나도. 그냥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본 거야. 이러면 안 되냐고. 혹은 뭐 좀 더 복잡하게 하고 싶대. 막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룩업 테이블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메모리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함수를 정의하면 되지. 함수의 원형만 있다면 값만 넣어서 계산하면 돼. 이게 함수의 강력한 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플롯을 해가지고 2차 함수 이렇게 해놓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걸 그냥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다니지. 그쵸? 그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이 말이야. x당 y 값을 저장해 두지 말고 이 페어를 저장해 두는 건 이제 용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함수로 나타내자 이거야. 이게 밸류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딥러닝 같은 데 익숙한 학생들은 익숙하겠지. 함수 혹은 리그레션 익숙한 학생들도 익숙하겠죠. 그럼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할까? 여기서 그럼 W라는 걸 도입했어. W는 그럼 뭔데? W가 함수의 파라미터 혹은 함수의 원형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정의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W는 어떤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지. 혹은 이렇게 정했어. 그럼 W는 뭐가 되는 거야? 익스포넨셜 함수와 이런 것들 혹은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야. 함수를 결정짓는 것들을 다 W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라고 한다. 그래서 W는 어떤 함수를 결정짓는 모양, 형태, 원형 혹은 디테일한 이런 파라미터들 이런 것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건 얘는 지금 뭘 어쩌겠다는 거야. 선생님이 주구장창 말했던 이 함수화 하겠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Q 펑션도 똑같겠죠. 함수로 나타내 보자 이 말이야. 그럼 함수로 나타내 봅시다. 여기 그림도 있구나. 함수로 나타내 보자 이 말이야. 똑같은 얘기를 또 해보자. 함수로 나타내 보자 이 말이야. S가 들어가서 이 값이 나오면 좋겠어. W는 뭐? 함수의 원형, 함수의 어떤 형태, 뭐 연산 방법, 파라미터 다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정해보자고. 그럼 여기서 뭘 정해야겠어? W를 정해야지. 함수가 뭐가 될 거니? 뭘 쓸 거야? 그쵸? 그러면 많아. 함수의 종류는 뭐 아무거나 뭐 다 써보자. 알겠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리니어 선형 함수를 써봅시다. 선형 함수. 예를 들어 이런 거지. S가 이렇게 표현돼 있을 때 요거를 뭐 AI 플러스 BJ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어떤 정보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걸 표현하는 함수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이때 W는 뭐가 되겠어? A, B 이렇게 되겠지? 이걸 생각해 보자고. 이걸 했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함수를 구하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걸 한대 넘어갑니다. 그럼 이걸 구해야 돼.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뭘 몰라 지금? 계속 말하잖아. V를 몰라요. 근데 지금 어쩌기로 했어? 응? 나 여기도 밑에 써야 돼. 선생님 버릇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몰라. 그쵸? 모른다 이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안한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모든 함수 가능한 함수는 너무 어려워. 이 함수는 뭘로 하자고? Linear combination of S로 하자 했죠. 그러면 S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래. 그러면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벡터로 나타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 이때 W는 이런 파라미터만 쓸게요. 이제 왜냐면 리니어로 하겠다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그럼 이제 W 트랜스포즈 S 이게 왜 없어지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 함수를 모른다는 거는 뭘 모른다는 거야? 얘를 모른다는 거야. 얘를 모른다는 건 뭘 모른다는 거야? 요 파라미터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은 모르는 걸 구하라 했을 때 결국 뭘 구하면 끝나는 거야? 요거 파라미터를 구하면 끝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돼. 얘를 몰라 구해라. 얘로 근사할게. 그럼 얘도 모르잖아. 얘를 어떻게 구하냐? 얘는 선형 모델이라고 가정했을 때 표현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얘로 표현된다. 그럼 여기서 함수를 결정짓는 게 뭐예요? 요거다. 그럼 모른다 했을 때 뭘 모르는 거야? 요걸 몰라. 그럼 구하라 했을 때 뭘 구하라는 거야? 요걸 구해. W를 뭐 어떻게 구하냐를 생각하면 되겠죠? W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W 어떻게 구해? 얘가 얘기했어. 인크레멘탈하게 구하면 돼. 그럼 인크레멘탈하게 구해보자. 왜 인크레멘탈하게 구하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인크레멘탈하게 구하는 이유가 뭘까? 비선형일 때겠죠. 안 인크레멘탈해 만약에. 안 인크레멘탈 하면 어떻게 하면 돼? W는 무엇이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막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많이 풀어봤잖아. 그러면은 W 트랜스포즈 X는 B 이랬어. 그러면은 W는 이러면서 선형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안 되나 봐.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보였어요 여러분들? 안 될 때는 자코비안을 구해서 업데이트를 해요. 자코비안을 구해서 업데이트한다. 여러분들이 딥러닝이 좀 익숙해졌다고 가정하고 파라미터를 한 번에 못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조금씩 계산해가지고 인크리멘탈하게 구해요. 그러니까 W를 업데이트해줘. 어떻게? 기존에 있는 W 플러스 증분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죠. 이게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기법이야. 여기서 최적화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 다음 학기에 선생님 패턴 인식 논 파라메트릭 베이지안을 들으세요. 알겠죠? 간단해. 별거 없어. 집에 가서 찾아보시던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어떨 때? 클로즈 폼 솔루션을 얻을 수 없을 때, 이게 불가능할 때 조금씩 근사해서 구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게 뭐야? 이 증분이 자코비안으로 구해져요. 이렇게 자코비안으로 구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왜 있냐? 알파는 왜 있냐? 2분의 1은 그냥 편의상 있는 거고 알파는 업데이트 스텝이에요. 이만큼 더해주잖아. 조금씩 더해주고 싶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알파를 도입합니다. 0.001 이런 거 넣어도 되고 스텝 사이즈다. 그럼 J는 뭔데? 응? 분명히 선생님이 얘를 업데이트한다 했는데 뜬금없이 얘가 들어가. J는 뭐야 그럼? 응? J가 뭐야? 이상하잖아. J가 뭔데? J는 타겟 함수예요. 자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네. 정말이네. 예. 뒤에 나와. 그러니까 사실 이거부터 나왔어야 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룩업 테이블로도 다 나타내려니까 한계도 있고 너무 용량도 많고 못하겠어. 그래서 어쩌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근사하겠대. 뭘로? 여러분들의 모델로. 나는 이렇게 쓰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근사하고 싶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거 참값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 밸류 펑션을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얘는 결국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겠지. 예를 들면 example. 예를 들면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와 얘가 같으면 좋겠지. 그걸 원하는 거 아니야. 같으면 좋겠잖아. 그럼 같아야지. 같도록 해야 돼. 그럼 이때 타겟이 뭐가 되겠어?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같아야 되는데 얘가 0이면 좋겠지. 같으면 좋겠지.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뭐 생각해? 제곱의 차의 제곱이 0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타겟이야. 우리의 목적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W는 우리가 이제 아무 값이나 두고 있겠지.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인크리멘탈하게 뭘까 하려면. 그럼 처음엔 0이 아니야. 그럼 0이 되게끔 계속 뭔가 해주면 돼. 업데이트를. 뭘 업데이트해? W를. 왜 W를 업데이트해요? W가 함수를 결정하니까. 그래서 타깃이 이거예요. 차이의 제곱을 줄이고 싶다 이 말이야. 근데 차이의 제곱만 줄여서 되겠어? 안 되지. 왜 안 돼? 밸류 펑션이 뭘로 정의돼요? 가능한 폴리시 중에서 가장 최상의 그 밸류를 얘기하잖아 항상.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 취해야지. 밸류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게 돼요. 가능한 폴리시의 분포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한다. 그래서 사실 좀만 더 얘기하면은 단순 제곱이 아니야. 그러니까 민 스퀘어 에러. 단순히 그냥 제곱 평균이 아니야. 왜냐면 확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베이지안 민 스퀘어 에러예요. 여기까지 몰라도 돼. 어쨌든 제곱의 평균을 취한다. 이걸 최소로 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타겟 함수예요. 이게. 이 타겟 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W를 구하고 싶잖아?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돼. 증분을 이렇게 정의해주면 돼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면 돼. 타겟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면 그때 W는 어떻게 업데이트 된다고? W 플러스 증분인데 증분이 어떻게 정의된다고? 이렇게 정의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뭘 해야 돼? 이제 단순해졌어. 물론 많은 걸 생각했지만 J라는 타겟 함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W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여기 있잖아 타겟 함수. 여러분들 미분을 할 줄 알잖아. 미분을 할 줄 알죠. 당연한 걸 왜 묻냐고? 그러면 2가 나오고 그 2분의 1은 날아가잖아. 그래서 2분의 1을 굳이 붙여놓은 거야. 식을 깔끔하게 하려고.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속미분이 필요해. 요 속미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붙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업데이트 할 때 익스펙테이션 실제로 했었어 안 했어? 몬테카를로 기법에서 익스펙테이션 했어 안 했어? 선생님 위스 다 계산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모든 파이에서 나오는 모든 액션 분포 다 할 거야 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못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몬테카를로 샘플링 한다 했죠. 한 개만 해본다 했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액션 중에 이걸 언제 다 계산하고 있어. 위스를 언제 다 몬테카를로 계산한다 했죠. 똑같이 하는 거야. 여기서도 익스펙테이션 날리고 난 모르겠다 전체 다 못하겠다 한 개만 게임해서 나오는 액션들 따라가서 그냥 계산하고 치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익스펙테이션 날려버리고 스토캐스틱하게 확률적으로 다시 말해서 샘플링 하겠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게 뭐야? 몬테칼로로 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처음에 몬테칼로 얘기해 줬을 때처럼 많이 해야겠네요 게임을.
그래야지 제대로 수렴하겠네요. 맞아요. 많이 해야 돼. 마찬가지로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얘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면 돼?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돼. 자, 여기까지 됐죠? 이식을 잘 봐놔. 이식을 보기 전에 그러면은 의미를 또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W의 증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의 차이야? 얘.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밸류 펑션의 그라운드 트루스와 현재까지 어프록시메이션, 이것도 K 번째로 써줘. 현재까지 어프록시메이션 한 우리의 밸류 펑션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써볼까? 요거에다가 뭘 곱해 지금? 우리 밸류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곱하고 있어요. 이 그레디언트 아주 러프하게 써볼까? 이게 그러면은 W에 대해서 미분하라니까 W분의 이렇게 돼. 요거를 곱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W 증분을 업데이트 해줘요. 됐죠? 이 차이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차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값이랑 그라운드 트루스 값의 차이를 뭔가 웨이트에다가 업데이트 해주죠. 넘어가자. 자, 뭐야? 아이고. 자, 그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냈어. 여기다가 또 써주자. 잊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하더라? 스텝, 그렇죠? 스텝에다가 진짜 값, 그라운드 트루스죠. 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한 값, 그렇죠? 이게 난 여러 개 쓰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차이. 그리고 여기다가 또 그것도 써줘야겠네. K번째, 그쵸? K번째의 밸류 펑션이라고 쓰고 싶어. 이렇게. 난 이렇게 쓰고 싶단 말이지, 지금.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싶어. 이렇게 쓸까? 사실 선생님은 어떻게 쓰고 싶냐면 지금 여러분들 배웠잖아. 밸류 펑션이 뭐에 대해 정의된다 했어? W에 대해서. 그럼 업데이트 되는 주체도 뭐야? W야. 그러면 뭐가 업데이트 되는 거야? 사실은 W가 업데이트 되죠. 그래서 K 번째라는 걸 나는 이제 여기다 쓰고 싶어. 사실 K 번째. 얘는 K 번째. 그러면 W의 K 플러스 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W의 K 번째 플러스 이렇게 업데이트 되겠지. 그쵸? 요걸 알았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 얘는 어떻게 정의할 거야?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때 S 벡터는 뭐 차원 벡터겠지. 스테이트 벡터겠지 뭐. 스테이트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드 맵에서 좌표였어. 그럼 얘는 뭐 I, J로 표현되는 거고. 바둑판의 좌표였어. 그래도 I, J로 표현되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건 굉장히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좀 무식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사실. 이상해. 그래서 하나의 함수를 더 생각할 수 있어요. 피처,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 함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거는 좀 모르겠는데 뭔가 value라는 게 state와 리니어하게 대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함수가 돼가지고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XS 함수라는 건 뭐 이런 거지. 이거가 아니고 XS 함수라는 거는 이라든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함수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걸 한 번 더 정의를 해주는 거야.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다 이그젠플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벡터로 나오는 함수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해줘요. 이건 어떻게 찾습니까? 경험적으로 찾아야 돼. 골치가 아파요. 딥러닝 배운 학생들은 이것도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볼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핸드크래프트로 디자인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하는 피처 함수까지 도입을 해보자. 도입을 하면 이제 밸류 펑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게 돼요. 왜?
피처 함수에 대해서 피처 값에 대해서 value가 피처 값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정의된다고 얘기했거든. 이런 식으로 합으로. 그쵸?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냐, W가. 그걸 계산해 보면 돼. 이거를 그대로 넣어보자. 아까 거기에다가. 그러면 정의해 보면은 이거 미분은 어떻게 돼? 선생님 여기다 또 써줘야겠네. 앞에서 했던 거. 복사 이런 거 없나? 이걸 어떻게 복사하냐? 아이 그냥 써야겠네. 이거 아이고 아니, 내가 나중에 알아올게요. 어떻게 복사하는지. 이 시간도 아까운데 여러분들. 이잖아. 이걸 계산을 해보자. 그럼 일단 이거부터 계산해 봐야겠지? 이렇게 정의돼 있다고 지금. 그쵸? 이 함수가.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에 대해서 미분한데 날아가는 거지. 그럼 이거밖에 안 남아. 그럼 이걸 대입해서 넣으면 계산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업데이트는 어떻게 돼? 우리가 정해놓은 스텝 사이즈와 여기 prediction error, 그 다음 feature value, 요걸로 업데이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 룩업 테이블도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해야죠. 일반화하면 뭐 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를 일반화한 걸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죠. 그걸 해보자. 테이블, 룩업 테이블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것도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걸로. 테이블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러니까 S가 만약에 우리가 S1에 대한 걸 원해요. 그러면 S1에 대한 이 피처 함수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야? S1이면 1이다. 아니면 0이다.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1 함수를 정의해가지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value 펑션은 어떻게 돼? value 펑션은 그대로 내적하면 돼. 그대로. 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S1에 대한 value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빵이고 나만 1. 그렇죠? 그 다음에 웨이트는 그럼 내적하면 어떻게 돼? 요것만 딱 한 W1 엘리멘트만 나오죠. 이걸 룩업 테이블에 쓰면 돼. 어떻게 써? S1이 요 자리다. 이게 W1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룩업 테이블은 이렇게 그 피처 함수를 구성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피처 테이블, 룩업 테이블도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 중에 하나였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룩업 테이블도 이렇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이 인간이 앞에서 뭔 얘기를 하는구나. 뭐 이게 이해가 되겠지. 자, 선생님이 이걸 자꾸 위에다 썼지. 이걸 아까. 난 이렇게 쓰는 게 좋아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왜 자꾸 위에다 썼을까? 그냥 계속 이 밑에 나오는 내용이랑 일치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어디랑 연결될 거냐면 이거 꼴 보면 여러분들 대충 알 거야. 이거 지금 어디서 보던 꼴이야? 이게 뭔데 지금? 이 꼴이 지금 이게 뭔데? 에? 이게 뭐야? 밸류 펑션 업데이트 할 때 계속 나왔잖아 이 식이. 응? 그쵸? 알파 해놓고 이 계속 나왔잖아 이 식이 여기 똑같이 나오죠.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이 식은 어디서 나왔어? 이 식은 처음에
뭐가 목적이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뭘 생각했어요? 그라운드 트루스 밸류 펑션이 있고 그다음 뭐 우리가 모사하고 싶은 함수가 있을 때 두 개가 같으면 좋겠어. 같아지면 좋겠어. 왜? 얘는 룩업 테이블로 하기도 힘들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어떻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끌고 다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래서 함수로 나타내고 싶었는데 이 함수는 얘가 되면 좋겠지. 그러니까 차이의 제곱이 0이 되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 거기서 W를 그럼 어떻게 업데이트하냐 이 식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서 결국 이 식이 근데 뭐랑 연결된다는 거야.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식이랑 또 연결돼. 그래서 자꾸 이 식을 쓴 거예요. 이 쓴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이거 밸류 펑션의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라 했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함수 도구야. 얘가 되면 좋겠어. 얘가 되면 좋겠어.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봐. 그라운드 트루스 밸류 펑션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뭐긴 뭐야. 게임을 했을 때 리턴이잖아. 그게 그라운드 트루스 밸류 펑션이지. 이 게임을 다 해보면 알 수 있어. 밸류 펑션을. 그쵸?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밸류 펑션이라는 건 결국 뭐야? 게임 끝까지 다 해봐서 얻은 점수가 밸류 펑션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체를 해서 써보자. 이거 대신에 뭘 써? 얘로 써보자. 써봤어요. 그쵸? 써보고 나서 굉장히 익숙해. 이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라운드 트루스 리턴을 어떻게 썼었어 지금까지. 리턴을 다 만약에 진짜로 그라운드 트루스 리턴을 구하려고 하면 게임을 다 해야 되지. 끝까지 터미네이션 될 때까지. 이건 뭐였어? MC였어. 게임 다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상태로 그냥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MC 게임이 터미네이션 될 때까지 다 하면 돼. 근데 지금까지 주구장창 했잖아. 이걸 안 하고 싶어서 어쩌겠다고 했어. 끊고 여기서 TD로 하겠다. 이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TD로 하겠다는 거의 개념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대체 이 말을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현재 K번째 가지고 있는 밸류 펑션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불완전하지만 널 써서 미래를 예측을 하겠다. 난 게임 여기까지밖에 안 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그라운드 트루스 리턴 대신에 뭘 쓰면 돼요? 요걸 쓰면 되지. 이제 익숙하죠? 수업 열심히 잘 들었으면 익숙해. 그럼 나는 이제 친절하게 여기다 K를 여기다 써줄게.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데 굉장히 유사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MC, TD 업데이트들 꼬리랑 엄청 비슷하죠. 출발은 뭐였는데 이거였는데 다 완전 다른 개념 아니야. 개념 자체가 뭐야?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고 우리의 타겟 함수가 있으면 타겟 함수를 그라운드 트루스 밸류 펑션에 맞춰보겠다 이거였잖아. 타겟 자체가. 근데 수식을 유도해 보니까 증분 업데이트 할 때 정확히 이 개념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걸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이제 TD 제로를 업데이트를 하겠다 하면 이 식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하면 돼. 그 다음에 TD 람다는 뭐야? 뭐예요? 요걸 TD 람다에 대한 리턴으로 바꿔서 써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전에 배웠던 TD MC 써가지고 증분도 업데이트하면 된다. 얘를 업데이트 해주면 된다. 얘를 업데이트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러면 돼. 그러면 앞서서 배웠던 MC 기법, 그 다음에 이제 TD 러닝 그대로 다 적용하면 돼요. 왜? 식이 똑같잖아. 뭐가 달라 지금 다른 건? 이거 붙는 것밖에 없어. 이건 뭐야 지금? 우리의 밸류 펑션을 미분한 값. 그거 하나 추가해서 W를 업데이트 해주면 돼요. 알겠죠? 아이고 시간이 이거 말할 것 많고 참나. 이 중요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잘 들어놔요. 그래서 앞서서 했던 거를 이제 MC 기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식이 써졌죠? 앞서서 이게 원래 뭐였어? 우리의 개념상으로는 그라운드 트루스 밸류 펑션을 얘가 따라가면 좋겠다 이거였어.
얘 그라운드 트루스 밸류 펑션의 정의가 뭐예요? 리턴이잖아. 게임을 다 하면 돼.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생각했을 때 게임을 모든 가능한 게임을 다 못하니까 한 번만 해서 터미네이션 돼가지고 이때 받은 그라운드 트루스 리턴을 쓰면 되겠죠. 이거 업데이트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이것만 다르다. 그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밸류 펑션을 요거를 어프로시메이션 했을 때는 어떻게 바뀌겠어? 이렇게 바뀌겠죠? 그걸 써놓은 거야. 네, 이거밖에 바뀌는 게 없어. 요것만 붙여가지고 계산해주면 얘는 이제 뭘 업데이트하는 놈이 된다고? 얘를. 원래는 뭘 업데이트했었어? V를 업데이트했죠. 멋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요거 붙여주면 다시 말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곱해주면 증분을 계산할 수 있어. 얘를 업데이트해주면 돼요. 굉장히 비슷해 사실 두 식이. 그래서 두 식을 둘 다 써놓고 비교하면서 공부해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MC는 이렇게 하면 된다, GT만 하면 된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겠어? 당연히 TD가 나오겠죠. TD 러닝은 어떻게 하면 돼? 주구장창 말했잖아. 원래 이게 뭐여야 된다고? 리턴이 돼야지. 리턴이 혹은 그라운드 트루스 밸류 펑션이 돼야 된다. 리턴이 돼야 된다. 근데 싫어. 왜? 리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게임 터미네이션 할 때까지 다 해야 되는데 언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 부스트래핑. 그게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밸류 펑션이 여기도 K 또 써줘야겠다. K번째 가지고 있는 밸류 펑션이 다시 말해서 K번째 가지고 있는 나의 웨이트 W가 비록 불안하고 틀렸겠지만 얘를 믿겠다 이거야. 그래서 바꾸죠. 그러면 어떻게 해? 스텝이 그 다음 스텝에서 끝나고 바로 업데이트 되니까 이렇게 바꾸면 TD 러닝이야. 이걸 이렇게 바꿨어. 그럼 백워드로 업데이트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TD 러닝으로 W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TD 람다 나오겠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 거라고. 다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를 수렴하는 그림으로 그리면 바뀌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 요거야 요거. 우리가 이제 이건 뭐 Q 펑션으로 왜 그려놨냐 얘가 밸류로 바꿔 똑같아. 어차피 Q 펑션도 나오면 똑같겠죠.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갖고 싶은 그라운드 트루스 밸류 펑션과 근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수렴하게 돼. 이렇게 수렴한다. 이 전략이지 뭐. 바뀐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게 바뀐 게 뭐야? 여기에는 원래는 뭐였어? VPy였어. 그쵸? VPy는 어떻게 표현됐었어요? 룩업 테이블 같은 걸로 해놓고 진짜로 V 값들 다 써가지고 이 값을 막 업데이트 했다고 실제로. 근데 이제 이게 돼 안 돼? 못하겠어. 이걸 어떻게 해먹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이렇게. 이것도 사실 부족해. 이게 뭐야 사실. 이것도 사실 선생님 불만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하고 싶대 함수로. 그러면 이거 필요 있어 없어? 메모리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대요. 이래놓고 얘를 어떻게 봐? 너가 되라 뭐 이러고 있었어. 이거밖에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업데이트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했어? VPy를 업데이트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VPy가 K번째 VPy가 즉 이 값이 그대로 쓰여 가지고 업데이트 됐잖아. 이 시간이 네. 근데 이거 대신에 뭘 업데이트 해야 돼? 이제는 W를 업데이트 해야지. 왜? 이제는 W가 우리의 함수를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W를 업데이트해요. 어떻게? 기존의 W, K번째 W에서 요거 얘가 어떻게 표현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 증명했잖아요. 뭐랑 똑같아? 여기 업데이트 되는 폼이랑 똑같아. 요 꼴이랑 여기 요 부분이랑 요거랑 꼴이 똑같아. 뭐가 달라? 이 뒤에 뭐가 붙어요? 이 뒤에 요거 하나 붙는 거 말고는 똑같잖아 지금. 그쵸? 요게 바뀐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밸류 펑션 1 자체를 업데이트 하던 걸 W를 업데이트 하는 걸로 바꿨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W가 밸류 펑션 그 자체야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W가 오롯이 감당을 다 하는 거야. 내가 다 해줄게. 너 룩업 테이블로
나타내던 걸 내가 다 감당해줄게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꼴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걸 이해하면 돼. 이걸 이해하면 뭘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들? value 펑션을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거냐,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 해, 이렇게 근사한다. 근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럴 때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 거야? 업데이트는 이렇게 한다. 두 가지 스텝을 거치면 뭘 할 수 있어? value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리니어 펑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아이고 참 할 거는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기 전에 한 개만 더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얘기 하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Q, 리 혹은 GT 이세돌의 기보가 있을 때 S 프라임, A 프라임 있어. 이거를 못 써. 왜? 우리가 겪는 S랑 이 S랑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인데요. 이걸 뭐 이거 배운다고 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알 수 있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